자, 정유라 씨의 송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병헌 씨의 딸 유섬나 씨도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자, 최석호 기자, 네. 유섬나 씨 누구고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입니다.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킨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지난 2014년에 프랑스로 가서 아무리 오라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 4달쯤이면, 요번 달 말쯤이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유라와 유병헌의 딸 유섬나는 참으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라 누굽니까?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의 딸이고요. 유섬나는 전 세모그룹 세월호 사태와 세월호 참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세모그룹 회장 유병헌 씨의 딸입니다.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던 정유라, 그리고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3년여간의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송환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강제적으로 한국으로 끌려오는 셈입니다. 8개월 만에 귀국, 245일 만에, 도망간 지 245일 만에 귀국을 하고요. 도피 3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도피를 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우리 학생들은, 그리고 유가족들은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다고 보도할 수 있는 두 사건의 관계자가 속속 한국으로 돌아오는 모습. 자,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영선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될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 재판에 나왔다고요? 예, 직접 나왔는데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엄지손가락에 압박붕대를 좀 커다랗게 달고 나왔다고 그래요. 한눈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흰색이기 때문에 좀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 3일 전에도, 그리고 이제 이전 재판에도 이 엄지손가락을 좀 까딱까딱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좀 심각하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게요. 우선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옥중에서도 1시간 동안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 주위에서는 몸이 안 좋으면 운동을 1시간 동안 꾸준히 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재판, 3일 전 재판에서도 이제 밝은 표정을 유지했고, 오늘 본인 재판에서도 좀 밝은 표정을 유지한 걸로 봤을 때 건강은 좀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자, 조금 전에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영상 보여드렸는데 영상에는 안 잡히지만 한쪽 손에 압박붕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네. 이현수 기자,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가 재판부에 기냐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다면서요. 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재판 횟수도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았던 건 이영선 경호관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없이 혼자 서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상당히 초기의 발언들이 중요한데, 유영아 변호인 없이 혼자 서서 공개 발언을 해야 한다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처분하겠다, 처벌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항상 법정을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도 향후 재판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응하지 않지 못할 거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에 4차례 또는 5차례 재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간에 새로 들어온 소식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무엇인지 큐시트 한번 봐볼까요? 자, 이현수 기자, 누굽니까? 네, 지금 제일 먼저 공개할 분, 제 뒤에 숨어 있었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사실 어제
이낙연 총리 인준에 보이콧을 했던 건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도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당을 탈당했던 조원진 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큰 목소리로 삿대질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는데, 그러면서 이게 날치기 현장이다 라면서 현장을 또 찍고 있었는데요. 이 현장을 또 찍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인데요. 당시 장면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는 애들이 진짜 말이야. 아, 정권 잡자마자 날뛰게 해봐, 뭐. 어제 정권 잡자마자 날뛰게 하고 저기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어?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안 부끄러워요. 어?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행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랬어?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네, 지금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표결하는 의원들을 윽박을 지르면서 촬영을 하니까 그거를 바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다시 촬영을 한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이른바 노룩 촬영, 노룩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인데 이 얘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노회찬 의원이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보셨는데 딱 정면을 보면서 찍는 게 아니고요. 의사 거기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을 하면서 안 보이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른바 홍 데스크가 말했던 노룩 라이브인데요. 오늘 저 그림입니다. SNS에 올린 글도 참 재미있습니다. 국회 난동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기록은 하고 싶었지만 직접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저렇게 막 화를 내고 하는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는 남기고 싶었지만 내가 직접 저런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았다. 굉장히 불쾌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저렇게 노회찬 의원이 딴청을 피우면서 노룩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본회의장 안에서 저렇게 촬영해서 내보내는 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사실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의원 외에 지정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만 들어가는데요. 촬영 취재진들은 그 밖에 위층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김선동 과거 통진당 의원이 이제 최루탄 사건이 있었을 때도 한 의원이 촬영한 영상이 계속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다음은 또 누굽니까? 네, 또 다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생합니다. 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역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당시 화면 먼저 보시죠. 누가 더 창피한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보셨죠? 누가 더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국회 현실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앞에 줄을 서서 지금 피켓을 들고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참석하지 않고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이제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직접 영상으로 중계를 한 겁니다. 이러고 있다라면서 첫 번째 총리 인준안 처리할 때 지금 야당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 건데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에선 조금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댓글에서 손 의원님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댓글에 한 대 맞으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답해서 사실상 약간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사실 여야 관계가 악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특히 여당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발언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차석호 기자. 그런데 손혜원 의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문자 폭탄 대신에 앞으로는 문자 행동을 벌이자. 그렇죠. 그래 이게 동행 자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자 폭탄을 마치 문자 행동으로 미화하면서 이걸 독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를 받은 의원들도 문자 폭탄에 피해를 받은 의원도 한둘이 아닌데 그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미화하지 말라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문자 폭탄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원만 해도 4명 정도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미화해서 나한테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나한테는 보내도 된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왜 이해를 못하냐 이런 겁니다. 지난달 29일에 이현주 의원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요. 비판의 수위를 넘어섰다면서 불가피하게 법정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의미한, 그죠? 무의미한 조롱과 비하와 욕설의 문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낸다, 계획적으로. 개인적인 의사표시나 비판의 수위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심각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나머지 2명 여기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몸은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마음은 바른정당에 있는, 그러나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모두 다 퇴장했지만 이 김연아 의원만 남아서 꿋꿋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낙연 총리 인준이 빨리 돼야 국정이 안정될 것 같아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을 했고요. 4번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저는 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보고요. 이게 여당 의원이 올린 글이 맞나 다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다양한 5대 비리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본인이 느끼는 부분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위장전입이든 세금 탈루의 문제든 논문의 문제든 군대 면탈의 문제든 전부 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 5가지 기준과 관련해서도 역시 그 국민들 허탈하게 하고 가슴에 대못질 박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청와대가 국민적 도덕 기준을 완화해서 기준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당 의원이지만 무조건 청와대랑 여당을 감쌀 수는 없다. 서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저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모그룹 세월호 사태와 세월호 참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세모그룹 회장 유병헌 씨의 딸입니다.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던 정유라 그리고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3년여간의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송환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강제적으로 한국으로 끌려오는 셈입니다. 8개월 만에 귀국, 245일 만에 도망간 지 245일 만에 귀국을 하고요. 도피 3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도피를 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우리 학생들은 그리고 유가족들은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다고 보도볼 수 있는 2사건의 관계자가 속속 한국으로 돌아오는 모습. 자,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영선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될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 재판에 나왔다고요. 예, 직접 나왔는데 자, 정유라 씨의 송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병헌 씨의 딸 유섬나 씨도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자, 최석호 기자, 네. 유섬나 씨 누구고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입니다.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킨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지난 2014년에 프랑스로 가서 아무리 오라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 4달쯤이면 이번 달 말쯤이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유라와 유병헌의 딸 유섬나는 참으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라 누굽니까? 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의 딸이고요. 유섬나는 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 강제 부인에 응하지 않았던 건 그 이영선 경호관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없이 혼자 서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상당히 초기고 초기의 발언들이 중요한데 유영아 변호인 없이 혼자 서서 공개 발언을 해야 한다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강제 부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처분하겠다, 뭐 처벌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뭐 항상 법정을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도 향후 재판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응하지 않지 못할 거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에 4차례 또는 5차례 재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간에 새로 들어온 소식에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무엇인지 큐시트 한번 봐볼까요? 자, 이현수 기자, 누굽니까? 네, 지금 제일 먼저 공개할 분, 제 뒤에 숨어 있었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사실 어제 이낙연 총리 인준에 보이콧을 했던 건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도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당을 탈당했던 조원진 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큰 목소리로 사퇴질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는데 그러면서 이게 날치기 현장이다 라면서 현장을 또 찍고 있었는데요. 이 현장을 또 찍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인데요. 당시 장면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것들 얘기했단 말이야. 아,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해봐, 한번. 어제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하고 저기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라. 어?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안 부끄러워요. 어?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행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랬어?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네, 지금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표결하는 의원들을 윽박을 지르면서 촬영을 하니까 그거를 바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다시 촬영을 한 겁니다.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엄지손가락에 압박붕대를 좀 커다랗게 달고 나왔다고 그래요. 한눈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흰색이기 때문에 좀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 3일 전에도 그리고 이제 이전 재판에도 이 엄지손가락을 좀 까딱까딱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좀 심각하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게요. 우선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옥중에서도 1시간 동안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 주위에서는 몸이 안 좋으면 운동을 1시간 동안 꾸준히 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재판, 그 3일 전 재판에서도 이제 밝은 표정을 유지했고, 오늘 본인 재판에서도 좀 밝은 표정을 유지한 걸로 봤을 때 건강은 좀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자, 조금 전에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영상 보여드렸는데 영상에는 안 잡히지만 한쪽 손에 압박붕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네. 이현수 기자, 네.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가 재판부에 뭐 기냐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다면서요. 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재판 횟수도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